이가 점점 길어지는 것 같네. 잇몸이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관리했는데 왜 시리고 아픈 걸까?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하루 3번 양치질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칫솔을 들고 식사 후마다 꼼꼼히 이를 닦고 잠들기 전까지 칫솔을 놓지 않는 생활. 몇십 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지요. 치아를 사랑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천해온 습관입니다. 그런데 혹시 거울을 보실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40년 동안 치과 의사로 진료하면서 수천 명의 시니어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매일 열심히 양치질을 해오셨던 많은 분들이 오히려 치아와 잇몸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열심히 닦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치아 건강을 지키려던 습관이 왜 오히려 문제를 만들었을까요? 이 영상이 바로 그 해답을 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양치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지금보다 10년, 아니 20년 더 치아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잇몸 건강을 지키며 나아가 전신 건강까지 지키실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40년 진료 현장에서 축적한 구체적 사례와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의 치아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하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치아를 오래 쓰기 위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열심히 양치질을 해오셨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이를 꼼꼼히 닦을수록 건강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진료하며 확인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좋은 의도가 오히려 치아와 잇몸에 해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77세이신 최상호님께서는 매일 3번씩 칫솔질을 해오셨습니다. 칫솔을 단단한 제품으로 고르셨고 힘껏 닦아야 음식물이 완전히 제거된다고 믿어오셨습니다. 최님은 잇몸이 점점 내려가고 치아가 길어지는 것 같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실제로 검사 결과 잇몸이 후퇴해 치아 뿌리가 드러나 있었고 찬물만 마셔도 시린 증상이 심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잇몸 조직은 약해집니다. 60대가 되면 잇몸의 두께와 탄력이 20대 때보다 3040%가량 감소합니다. 이 얇아진 잇몸의 과도한 힘으로 칫솔질을 반복하면 잇몸이 마모되고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잇몸 후퇴라고 합니다. 잇몸이 내려가면 치아 뿌리가 노출되고 이 부분은 범랑질로 덮여 있지 않아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긴 양치 시간도 문제를 키웁니다. 하루 3번, 매번 5분씩 닦는다면 하루에 15분 이상을 칫솔질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래, 세게 닦을수록 잇몸과 치아 표면은 지속적인 물리적 자극을 받으며 손상됩니다. 치아 표면도 시간이 지나면 마모되고 마모가 누적되면 범랑질 아래의 상아질이 드러나 시린 증상이 악화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과 공동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 3회 이상 강한 힘으로 양치하는 그룹은 하루 1에서 2회 부드럽게 닦는 그룹에 비해 잇몸 후퇴 속도가 2배 이상 빨랐습니다. 이 연구는 어르신들의 양치질 습관이 치아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양치질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횟수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올바른 양치법은 치아를 보호하고 잇몸을 지키면서도 세균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칫솔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초곡세모 칫솔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칫솔보다 훨씬 부드러운 모가 잇몸 손상을 줄이고 세균 제거에는 충분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칫솔모는 작고 부드러울수록 좋습니다. 다음으로 칫솔질의 각도와 힘입니다. 칫솔을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부위에 45도 각도로 가볍게 대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너무 세게 밀어붙이지 마시고 마치 삶은 달걀 껍질을 닦는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힘보다는 반복된 부드러운 동작이 중요합니다. 양치 시간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하루 2번, 한 번에 2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오래 닦으려고 애쓰다 보면 무의식 중에 힘이 들어가 손상이 생깁니다. 82세 이정부님은 평생 하루 한 번 아침에만 부드럽게 양치해 오셨습니다. 칫솔도 늘 부드러운 제품을 고르셨고 짧고 가볍게 닦는 습관을 유지하셨습니다. 검진 결과 이정부님의 잇몸과 치아는 또래 평균보다 훨씬 건강했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방법을 실천한 후로
출혈과 시림이 줄고 치아 흔들림도 완화되는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너무 세게, 너무 자주 닦는 양치질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잇몸이 약해지는 시기에는 부드럽고 정확하게 닦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치약을 선택하실 때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는 충치 예방, 미백 효과, 치석 제거 같은 광고 문구를 보고 결정하십니다. 특히 TV나 인터넷에서 하얀 치아로 웃는 모습을 보면 그런 치약이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약들이 오히려 치아와 잇몸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79세이신 김동수님께서는 20년 넘게 미백 치약을 꾸준히 사용해 오셨습니다. 치아가 희고 깨끗해 보여서 계속 사용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찬물만 마셔도 시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따뜻한 차도 편히 마시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검진 결과 김님의 치아 표면은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치약 속에 포함된 연마제와 강력한 미백 성분 때문입니다. 연마제는 치아 표면을 깎아내면서 착색을 제거하지만 장기간 사용할 경우 보호층인 범랑질까지 점점 마모시킵니다. 범랑질은 치아의 겉을 덮고 있는 단단한 층으로 사과 껍질처럼 속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범랑질의 두께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70대가 되면 20대보다 약 1520% 정도 얇아집니다. 이렇게 약해진 상태에서 연마 성분이 강한 치약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마모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과와 함께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연마제가 강한 치약을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치아 민감성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잇몸 염증 발생률이 40% 가까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치약 속의 미백 성분입니다. 과산화수소나 탄산수소나트륨 등 미백을 목적으로 넣은 성분들이 약해진 치아 표면에 자극을 주고 민감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 치약 성분의 자극에 더 취약해지기 쉽습니다. 이처럼 치약 선택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치약이 어르신들에게 적합할까요? 첫째, 저마모성 치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치약 포장에 저마모성 혹은 저연마라는 표시가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약은 치아 표면을 덜 깎으면서도 세정 효과는 충분히 유지됩니다. 둘째, 불소 함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000ppm 정도의 불소를 함유한 치약이 적절합니다. 불소는 치아의 재광활을 촉진해 시린 증상을 줄여주고 충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셋째, 민감성 치아 전용 치약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치약에는 신경을 보호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시림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치약의 양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약을 많이 짜서 사용하는데 콩알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치약의 양이 많다고 효과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80세 박은숙님께서는 시린 증상으로 고생하시다 저와 상담 후 치약을 교체하셨습니다. 저마모성 민감성 치약으로 바꾸신 후 불과 2주 만에 시림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현재는 대부분의 음식을 편안히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선택 하나가 치아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수십 년을 사용해오신 치약이 지금 이 시기에는 더 이상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 상태가 변했듯 치아도 변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의 치약은 이제 강한 기능보다는 부드러운 보호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남은 인생 동안 치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어릴 적부터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셨을 겁니다. 깨끗이 관리하면 충치가 생기지 않는다고 믿어왔지요. 저 역시 치과 의사가 된 초창기에는 환자분들께 그렇게 지도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들은 이 오래된 상식의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74세 이명호님께서는 군 복무 시절부터 식사 후 5분 이내에 반드시 양치질을 해오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철저히 이 습관을 지켜왔음에도 최근 들어 시린 증상이 심해져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이명호님의 치아 표면을 살펴보니 범랑질이 군데군데 얇아져 있었고 특히 앞니 부위는 심한 마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특히 과일, 주스, 커피, 와인, 탄산음료 등 산성식품을 먹은 뒤에는 치아 표면의 범랑질이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산에 의해 치아 표면이 일시적으로 연화되는 현상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칫솔질을 하면 범랑질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마찰을 받아 쉽게 깎여 나가게 됩니다. 한 번, 두 번은 견디겠지만 이것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 치아 표면이 얇아지고 시린 증상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치유의학과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식후 10분 이내에 양치하는 그룹은 30분 이상 기다렸다가 양치하는 그룹보다 치아 마모 정도가 2.5배나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후 양치질을 미룬 소박한 습관 하나가 치아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어르신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하지 마십시오.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시간 동안 입안의 산성도가 자연스럽게 중화되면서 치아 표면이 회복됩니다. 둘째, 식후에는 물이나 무설탕 차로 입안을 가볍게 헹구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음식물 잔여물과 산성 물질의 상당 부분이 제거됩니다. 셋째, 찝찝한 느낌이 남을 경우에는 불소가 함유된 구강세정액으로 입을 헹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소는 치아를 강화하고 산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양치 시간대를 새롭게 설정하십시오. 아침 기상 직후와 취침 전에 양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산성에 의해 약해진 시점에서 칫솔질을 피할 수 있습니다. 78세 신영자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양치 습관을 바꾸신 뒤 3개월 만에 시린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도 불편함이 줄어들어 하루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식후 즉시 양치라는 옛 습관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연하게 여겨온 습관일지라도 나이가 들어 치아가 변화하면 새로운 관리법이 필요합니다. 치아는 젊을 때처럼 강하지 않고 민감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타이밍으로 양치 습관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치아 수명은 훨씬 길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입이 마른 증상을 단지 나이가 들어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여기십니다. 그러나 이처럼 입이 마르는 구강건조증은 가벼운 불편을 넘어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86세 조경자님은 최근 입이 마르고 음식 맛도 덜 느껴진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할 때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고 밥을 먹을 때 사레가 자주 들리는 등 불편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검진 결과 조님은 이미 충치가 여러 개 발생했고 구강 내에는 칸디다균 감염까지 동반되고 있었습니다. 구강 건조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침이 단지 입안을 적셔주는 역할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 속에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 입속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침은 충치를 예방하고 잇몸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65세 이후가 되면 침 분비량은 자연스럽게 2030% 줄어듭니다. 여기에 고혈압약, 우울증약, 알레르기약 등 다수의 만성질환 약물이 침샘 기능을 더욱 억제합니다. 실제로 시니어 환자분들의 약 60% 이상이 이런 약물 복용으로 인해 구강 건조를 겪고 계십니다. 구강 건조증이 방치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침이 부족하면 충치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침이 치아 표면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잇몸 염증과 잇몸 질환이 악화됩니다. 침의 세정작용이 감소하면서 세균이 잇몸 틈새에 머물게 됩니다. 셋째, 구강 내 감염이 빈번해집니다. 특히 칸디다균 감염으로 인한 백태나 염증이 흔히 발생합니다. 넷째, 음식 맛이 떨어지고 식욕이 줄어들며 결국 영양 불균형과 체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말하기와 삼키기가 어려워져 사회생활에도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강 건조는 단순한 입마름이 아니라 구강 전체 건강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전신 건강까지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구강 건조증은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관리법을 권해드립니다. 첫째,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십시오. 하루 8잔 이상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자주 마시는 것이 침 분비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둘째,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활용하십시오. 씹거나 빨면 침샘이 자극되어 침 분비가 증가합니다. 다만 당분이 들어간 제품은 충치 위험을 높이므로 반드시 무설탕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인공치맥을 활용하십시오. 약국에서 판매되는 인공침은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한 분들께 유용합니다. 넷째,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구강세정제는 피하십시오. 알코올은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가습기를 사용하십시오. 특히 겨울철 난방을 사용할 때나 밤에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복용 중인 약물을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가능한 대체약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일부 약물은 다른 제제로 변경하면 구강건조 증상이 호전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조경자님도 이러한 관리법을 실천하신 후 입안이 편안해지고 식사량이 회복되면서 체중과 활력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구강건조증은 치아 건강뿐 아니라 영양 상태, 면역력, 삶의 질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이 마르다는 작은 변화가 몸 전체의 건강 경고등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구강 건강을 단지 치아와 잇몸의 문제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의학계는 입속의 작은 변화가 온몸의 건강과 어떻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83세 강인철님께서는 최근 심장질환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의 염증 수치가 높게 나타났고 여러 가지 치료를 시도했지만 뚜렷한 호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강 내 잇몸 질환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이 발견되었습니다. 잇몸 치료를 병행한 이후 심장 염증 수치가 안정되었고 심장 증상도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입속의 잇몸 염증과 세균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잇몸 질환이 진행되면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 형성까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과 심장내과가 공동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도 중증 잇몸 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약 20%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강 건강은 치매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입속 세균이 혈류를 통해 뇌혈관에 영향을 미치고 만성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뇌 기능 저하에 관여한다는 연구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대규모 추적 조사에서는 잇몸 질환이 심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30%가량 높았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당뇨병 역시 구강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입니다. 잇몸 질환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반대로 혈당이 높으면 잇몸 염증이 악화됩니다. 이처럼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합병증의 위험이 커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구강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6년 더 오래 산다는 통계도 제시되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가벼운 차이가 아닙니다. 손주, 증손주의 성장을 지켜보고 가족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결국 구강 건강은 단순히 씹고 말하고 미소 짓는 기능만이 아니라 전신 건강과 수명까지 좌우하는 중대한 건강관리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각한 연쇄 반응을 막기 위해 어르신들은 어떻게 구강 건강을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 2번 초곡세모 칫솔로 2분간 부드럽게 양치하십시오. 둘째, 저마모성 민감성 치약을 콩알만큼 사용하십시오. 셋째, 식사 후 최소 30분이 지나서 양치하십시오. 넷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구강 건조를 적극 관리하십시오. 다섯째, 치실과 치간 칫솔을 이용하여 치아 사이 청소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여섯째, 6개월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으십시오. 실제로 강인철님께서도 이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뒤로 심장 상태가 안정되었고 최근에는 손주의 결혼식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이처럼 구강 건강은 단순한 치아 관리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한 걸음씩 실천을 시작하신다면 분명히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어르신들께서 지금까지 평생 실천해오신 양치 습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누구보다 치아를 아끼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루 3번 열심히 양치질을 해오신 노력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변하듯이 치아와 잇몸도 변화합니다.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이상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무엇보다 강하게, 자주보다는 부드럽고 정확하게 양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칫솔은 초곡세모로, 치약은 저마모성 민감성 제품으로 하루 2번, 한 번에 2분씩 부드럽게 닦아주십시오.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을 기다려 양치하시는 것이 치아 표면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강 건조 또한 소홀히 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십시오. 침의 역할은 치아 건강을 넘어 전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이나 사탕, 인공침 대체제, 가습기 등을 활용해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통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예방적 치료를 받으시면 치아와 잇몸을 훨씬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스스로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꾸준한 확인과 관리가 함께할 때 가장 안정적인 구강 건강이 유지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관리법을 실천하신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치아 시림이 줄어들고 흔들림이 안정되며 식사와 대화가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심장병, 당뇨병, 치매 같은 전신질환의 위험도 낮출 수 있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은 이 관리법의 가치를 더욱 확실히 뒷받침합니다. 나이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올바른 정보와 꾸준한 관리가 있다면 건강한 치아와 활기찬 삶은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치아가 튼튼해야 식사도 편하고 영양도 잘 섭취하며 삶의 질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미소는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들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부드럽고 정확한 양치, 적절한 치약 선택, 구강 건조 관리, 정기 검진까지 실천하시면서 남은 인생의 치아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